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됐죠.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요. 지금 영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후가 돼서 기온이 물론 올라가겠지만 역시 쌀쌀한 날씨 이어진다고 하거든요. 혹시 오늘 외출 계획 있으신 분들은요. 꼭 보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면기사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는요. 우리나라 나랏빛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랏빛 증가 속도가 선진국의 2배 달한다.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자, 국책연구소 수장 그리고 학계에서 이딴 경고가 나오고 있다. 정부 부채 연간 9%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 정도면요. 이게 누적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위기 대비에 재정 비축 필요하다. 이런 말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선 주자들 여야 가릴 것 없이 푼다. 이 얘기만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곁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선 민심을 가를 설 연휴. 이재명, 윤석열 초박빙 출발했다. 어제 여론조사 결과 하나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갑니다.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35%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5%. 그리고요, 이런 가운데 어젯밤 우여곡절 끝에 31일 양자 토론하기로 합의했는데 반발도 물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이슈가 될까? 지금 성남 FC 문제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논란. 이게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시죠. 아래쪽에 있는데요. 어제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이 큰 제목으로 돼 있는 부분이 가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화성부터 서울 구간 지하 터널을 뚫는다고 합니다. 양방향으로. 그럼 지금 있는 고속도로는 그대로 두고요. 자, 그렇다면 이게 공사가 보통 공사가 아닐 때 일단 계획은 이렇게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네 병원 의원에서도 내달 3일부터는 코로나 검사 그리고 먹는 약 처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의원 병원에 가서 코로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우선 전국의 호흡기 클리닉 300여 곳 우선 지정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일반 이비인후과 등도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뭔가 오미크론 확산이 엄청나니까요. 치료할 수 있는 곳을 늘리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전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첫 번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유형아 한국외대 초빙 교수 나오셨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인철 시사평론가도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1월 29일 토요일 순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담스럽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야 거대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요. 본인을 찍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는 보여주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각각입니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요. 두 번째 키워드 소개해드리죠. 다시 양자 토론. 양자를 하는지 다자를 하는지 아예 안 하는지 뭔지 순서가 뭔지 하는데 양자 토론 먼저 하기로 일단 뭔가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당은 또 반발하고 있고요. 우여곡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무늬만 무공천. 어제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선거일에 같이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관련돼서 공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한 곳을 공천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자마자 어떤 한 분이 그러면은요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공천 맞나요? 정치권에서 목소리가 나옵니다.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남 FC입니다. 이게 축구 얘기가 아니고요. 정치권에서 이 단어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고요. 의혹 제기 그리고 의혹에 대한 반발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 설날 연휴죠. 정치권에서는요, 설날 그리고 뭐 추석 이런 연휴 기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많은 친인척들이 모이잖아요. 모이면 무슨 얘기 주로 하십니까? 돈 얘기도 하시고 무슨 세상 얘기도 하지만 정치 얘기 많이 하거든요. 특히 올해는 대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와 관련된 기사 하나 준비했습니다. 소개해드리죠. 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 측에서는요, 대장동 그리고 성남FC 공세 그쪽에서 열심히 하지만 안 통합니다. 뭐 이런 입장이고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에서는요, 김건희 논란 이제 뭐 자꾸 얘기하는데 나올 거 다 나왔어요. 더 있습니까 뭐가? 이런 반응입니다 지금요. 이렇게 맞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기사는요, 설날 밥상 민심을 달굴 쟁점이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로 가겠습니다. 작은 제목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뭐 이게 쟁점이 될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시는 것도 있고 그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녹음 파일 내용 들어봤어? 이렇게 서로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양쪽 다 합니다. 욕설, 그다음에 김건희 통화 다 하죠. 양쪽 다 자유롭지 않아요 지금요. 두 번째는요, 나중에 가서 이거 법적으로 뒤탈 생길 후보 이거 곤란하지 않아? 이렇게 또 대화할 수 있어요. 대장동, 그다음에 허위 경력. 이것도 부인과 관련된 거네요. 이것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아니 왜 다 지지율이 그 모양이야? 팍팍 좀 안 오르나?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데요. 설 연휴 민심 향방에 촉각을 세울 듯하다. 이거는 유권자분들이 하실 말씀이 아니라 이거 정치인들이 할 말씀 같군요. 이거는요. 마지막은요. 보아하니 뭐 이거 당 내부부터 뭉쳐야 되는데 이거 잘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쇄신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경우는 다른 경선 경쟁 벌였던 분들이 좀 도와주는 건가 마는 건가, 이게 아직도 미정이에요 지금. 이런 게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유영아 교수님하고 문희철 시사평론가께 아까 미리 제가 좀 써달라고 질문 드렸는데 일단 걸어주시죠. 여기다가. 질문을 올 설 연휴 동안 유권자분들이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대선과 관해서 이 얘기를 가장 많이 입에 올릴 것 같다. 그게 무엇인가를 좀 써달라고 미리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유홍화 교수님. 네.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모이면 아무래도 이제 네. 이재명 후보가 괜찮아, 윤석열 후보가 괜찮아,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공방도 벌어지고 할 텐데 가장 아무래도 흥미를 끌 수 있는 단어가 무속이라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김건희 씨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1945관 그 녹취록에서. 예. 내가 그 영적인 그 기운이 있다라고 그러고 난 뭐 도사하고 뭐 대화하는 걸 좋아한다. 예. 또 무당보다 내가 더 낫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시청 녹취록에서.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녹취록을 들으신 분도 있고 언론 보도를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왜냐하면 근데 이게 또 그 우리 유권자들의 흥미로운 거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 전보로 많이 갔거든요. 내 아들 연초되면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죠. 뭐 우리의 남편 승진훈 또 우리 아들 합격하느냐 많이 봤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얘기들도 해요. 야, 너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김건희 씨한테 한번 손금 좀 봐달라 그래. 뭐 그런 얘기도 해서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이게 대통령 후보를 뽑는 문제, 국가의 영역으로 오면 이게 상당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예. 국가의 영역, 예를 들면 이 조선시대 태종 11년에 이 요무와 음사를 금지시킵니다. 이것이 굉장히 국가 운영에 있어서는 심각한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누가 나타나서 저 사람은 역적상이야. 그러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예를 들면 관상을 보고. 그럴 정도인데 지금도 이런 부분이 국가 운영상에 예를 들면 김건희 씨가 청와대 들어가서 만약에 혹여나 이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관철시켜 나간다 그러면은 장관을 정하는데 손금을 보고 정한다든가 문 뒤에 이렇게 숨어갖고 관상을 본다든가 희한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국가 정책이라든가 AI 시대, 디지털 시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리스크가 큰 부분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할 건지를 정확하게 전 얘기할 필요가 있다. 건진법사 얘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가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교회 나가시는 기독교인들 분들이 더 많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심각한 종교 문제로 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죠.
실제로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하신 분들도 많고 기독교 단체의 성명도 나왔고 더 희한한 일은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 무속인 분들이 성명을 냈어요. 무교라 그래서. 그래서 설 지난 다음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 집회를 하겠다. 우리가 5명씩만 데리고 나오면 200만이 넘는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실제로. 이게 대선이 이거 희한한 거 가지고 과거 구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또 중요하기도 하고 또 흥미롭기도 하고 또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국민들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 밥상에서 친인척들 요즘에 또 정부에서 좀 방문을 고향 방문 자제해 주셔야지만 그래도 일부는 만나겠죠. 그리고 친구분들 만나면 무속 얘기 이거 꼭 꺼낼 것 같다. 많이 얘기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이번에는요. 문인철 평론가께서는 유권자들이 올 설 연휴 동안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입에 올 것 같은지 설명해 주세요. 설 밥상머리에서 무슨 말이 많이 제일 나올까요? 방금 유영하 교수님이 무속의 나라라고 쭉 해서 길게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밥상머리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저것은 민주당의 전략이구나.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게끔 하겠구나. 이제 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평상시 같으면 우리가 정서상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걸 나눠보면 어떤 공천이랄지 정책이랄지 TV 토론 이런 부분은 이성적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설 연휴 때는 이제 세대들이 다양하게 만나고 친척끼리 만나고 하니까 어떤 이성적인 성향보다는 감성적인 측면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는 그 부인인 김건희 씨 녹취록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테고 또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는 이제 그 욕설 그 부분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도 녹취록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이번에 녹취록이 이제 계속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좀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이슈가 얼마나 국민들한테 관심이 있는가 하면은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그것도 보지만 또 인터넷에서 검색을 어떤 걸 제일 많이 하느냐 또는 SNS에서 어떤 걸 제일 많이 검색하느냐 봤을 때 지금 김건희 씨의 어떤 이 녹취록 부분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 또 아주 큼직큼직한 공약들에 파묻혀버리는 없애버리는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봐보니까 그 좀 큼직큼직한 공약을 이재명 후보가 냈죠. 정치 교체를 하겠다. 또 3040 집권을 하게 되면은 3040 세대를 장관에 많이 임명하겠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게 다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이 관심이 이렇게 이제 김건희한테 가면서 어떻게 보면 김건희 씨는 집에만 있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는 이재명 후보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고착 상태에 빠진 것도 바로 이런 부분에 원인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소개해 주시고 해석도 해 주셨어요. 근데 일단 공통점이죠. 녹취록 얘기 많이 할 건데 각각 무속 얘기도 많이 하고 욕설 얘기 뭐 다 할 것 같네요.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요. 아무튼 정치권도 이런 거를 걱정도 하는 한편 상대 경쟁 휴벌 상에서는 기대를 하는 거겠죠. 지금요 뭔가 퍼지기를죠. 이런 상황입니다.